먼블리의 링컨맘입니다. 10여 년간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다양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정말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흔한 부모들의 말버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말들 중에서 5가지를 제가 꼽아서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왜 우리가 절대 그 말들은 꼭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그랬어? 책상이 그랬어? 책상 떼찌. 누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그랬어? 에이, 할아버지 떼찌. 이런 떼찌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난하고 탓할 대상이나 물체를 찾아주기보다는 아이가 방금 한 본인의 실수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돌아보기보다는 탓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아서 그 상황을 위안 삼으려는 안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의자 뗐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고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네. 다음에 걸어갈 때는 잘 보고 걸어가도록 조심해야겠다. 의자는 다친 데 없나 볼까? 의자야 미안해. 잘 보고 다닐게. 이렇게 가끔 저는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안전한지, 상대방에게 피해는 없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도 아이가 자라면서 배울 수 있는 첫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조심성을 배우고 위험 행동 조절 능력도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일수록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 귀한 순간을 떼찌라는 말로 놓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2번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혹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비교하거나 경쟁 붙이지 마세요. 우리 누가 더 잘하나 볼까? 우리 누가 더 빨리 먹나 볼까? 우스갯스러웠던 장난스러웠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쓸데없는 경쟁심으로 그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내기보다는 저 친구를 이겨야겠다. 내가 쟤보다 잘해야겠다. 이런 삐뚤어진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즐기거나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나보다 더 빨리 먹었거나 나보다 더 빨리 잘했을 때 그 상대를 향한 질투심으로 표정 자체부터가 변하게 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쟤는 벌써 다 입었는데 너 뭐하고 있나? 이런 식의 말보다는 우리 지금 다 같이 빨리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 그거 할까? 오케이, 좋았어. 지금부터 15분 뒤까지 우리 이거 맛있게 다 먹고 그 재밌는 놀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둘 다 밥을 인조이 하면서 잘 먹고 잘 끝낼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는 옷 다 입었는데 넌 뭐해? 이런 말 대신에 우리 지금 동생 옷 입는 걸 한번 도와줘 볼까? 우리 언니가 옷을 이렇게 잘 입는 거 도와주고 있네. 그래서 언니가 도와주니까 이렇게 잘 입네. 이렇게 둘 다 격려해 주면서 쓸데없는 경쟁심이나 질투심 대신에 서로 협동하고 협심하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우며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사회가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근사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은 3번째입니다. 너 그렇게 짜증내면서 그럴 거면 하지 마. 왜 그렇게 짜증을 내? 어디서 그렇게 짜증을 내? 짜증 좀 내지 마. 이렇게 아이의 짜증을 엄마의 더 큰 짜증으로 막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짜증이 고조가 됐을 때 엄마는 더욱더 차분한 모습으로 지금 짜증내고 있는 그 모습은 안 돼. 자꾸 짜증이 나서 이 일을 잘 할 수 없게 느껴지면 심호흡을 크게 해봐. 자, 엄마랑 같이 심호흡 3번 해볼까? 잘하네. 다시 한번. 그래, 그렇게 심호흡하면서 짜증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와서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짜증의 순간을 도와줘야지 짜증을 더 큰 짜증으로 막게 되면 나중에 아이는 자라서 내가 너무 극도로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그것을 막아줄 더 큰 자극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때리거나 벽을 치거나 자해를 하면서 나의 짜증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내 짜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어린 나이부터 3번의 심호흡을 통해서 지금 격해진 감정이 더욱더 격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번째입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협박으로 받아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 지금 빨리 가서 누구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너 지금 빨리 엄마한테 미안하다라고 말 안 하면 너 그 장난감 안 사줄 거야. 너 지금 가서 형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면 너 오늘 게임 없어. 게임 못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상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면서 잠시 기다려 주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안 되는 행동이야. 네가 지금 미안하다라고 말을 못 하겠으면 엄마가 잠깐 시간을 줄게. 꼭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여기서 기다려줄게.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 미안하다는 것을 진심 어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하고 연습을 시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절대로 보상을 함부로 주지 않기. 과도한 보상으로 어떤 것을 해내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너가 오늘 수학 여기까지 다 풀면 엄마가 게임 30분 더 하게 해줄게. 네 방 다 정리하면 엄마가 용돈 줄게. 너 이거 오늘 다 하면 엄마가 선물 사줄게. 이런 식의 말들은 이 아이가 그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행동을 스스로 성취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보상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해내버리고 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과제를 할 때는 자기의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해야 하는 시간에 먼저 끝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아이의 인식 속에 몸의 습관에 배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부모들은 이거를 해야 너 가서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해야 엄마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과제를 해냈을 때 와, 우리 아들 혼자 벌써 다 했네. 그러면 지금 우리 링컨이가 좋아하는 그거 할 수 있네. 와, 빨리 다 해서 너무 기분 좋겠다. 라고 스스로 해냈음에 얼마나 본인이 기분이 좋을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행동을 했다고 엄마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해낸 너가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울지를 그 감정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엄마를 도와주는 것은 정말 잘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너도 엄마를 도와줄 수가 있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진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졌네. 라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괜찮은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늘 해주던 보상이 없어요. 선물도 없고 용돈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엄마가 던져주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욕은 상실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더욱 민기적 되면서 하기 싫어하는 의욕 상실의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엄마 아빠의 행동 하나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차분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육아 화이팅입니다. 안녕.